대한성형TV는 대한성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성형외과에 대한 올바르고 검증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희 수부 이식 수술과 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수부 이식의 수술 과정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수술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기본이어야 되고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수부 이식이라는 아까 절차 이전의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수술 전도 중요하고 수술 후도 중요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에 대해서만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다치신 분 팔이 이미 예전에 다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 해부 구조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이 다해부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기증하신 분의 팔을 저희가 이 구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뭐 간 구둑, 심장 구둑 이런 구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잘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올 때도 좀 차갑게 해서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 대사가 좀 적어져야지 이제 얘네들도 거기서 조금 좀 더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거기서도 이제 해부 구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팔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맞아야죠. 그리고 저희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인종이 비슷하기 때문에 색깔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털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인종도 틀리고. 그렇죠. 색도 다르고. 그다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헤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는 저희한테는 되게 유리한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같은 수술방에서 옆방에서 이제 기증하신 분한테서 팔을 이제 저희가 얻고 여기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뼈부터 해서 인대부터 해갖고 다 맞춰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피부 되게 절개하면 그냥 이렇게 절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절개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그 표면에 가는 저희가 신경, 그다음 혈관 이런 거 다 분리를 해야 되고 뼈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랑 정형외과랑 같이 팀을 이뤄서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했던 이 W병원하고 영남대 같은 경우도 성형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 같이 팀을 이뤄서 그리고 혼자 절대 할 수가 없는 분야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숙지를 하고 여기 팀도 숙지하고 여기 팀도 숙지하고 똑같이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기서 잠깐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거를 커버를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뼈 있고 인대 있고 그다음에 신경도 운동신경, 강간신경 다 있고 특히 이제 혈관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동맥도 2개 있고 정맥도 대개 한 6개에서 7개.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이제 수부 이식의 첫 번째 절차가 네. 이 수술이잖아요. 이 수술은 네네. 단연코 잘해야 한다고 예, 하셨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네, 넘어가서 예, 수술은 했으니 네. 그리고 또 뒤에 그 과정, 네. 치료 과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 수부 이식을 한 수술 후에 네. 환자 치료는 어떻게 좀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일단은 재접합술하고도 비슷하지만 일단은 접합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기증하신 분의 팔을 수부 이식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피가 잘 가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혈관을 이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실로 다 혈관들을 다 이어 넣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막히다든지 혈전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건 수술에서 저희가 이제 혈관이 막혀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이 첫 수술하고 나서 한 3일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까지는 주의해야 되고 한 2주 넘어간 다음부터는 저희가 안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주 동안은 이 혈류가 잘 가는지를 일단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연결하고 나서 제 환자의 피가 기증하신 분의 혈류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부 반응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부터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이 면역 반응이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동시에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이 된 다음에 저희가 사실 결국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한 2주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다 벌써 굳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한 3일째부터 운동을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는 게 얘네들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운동 시작하면은 계속 옆에서 자극하니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에서 절차에서 그게 굉장히 그래서 2주 동안이 제일 좀 중요한 치료가 되고 그게 넘어가고 나면 이제 태어난 다음부터는 뭐 재활치료라든지 아니면 계속 그 저희가 조직 검사 통해 갖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해서 1년의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수부이식 받은 후에 환자들이 주의할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부이식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좀 언제가 될까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거가 이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개요는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환자분들이 왔을 때 내원했을 때 이제 좋은 것만 다 듣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뭐 안 좋은 것도 들었다 하더라도 와닿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명히 계속 올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가족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족이 가족이 같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예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세팅할 때 뭐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족이 중요하다 이런 했을 때 아니 뭐 그런 도덕적인 얘기를 왜 써놓지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가족이 되게 중요하고 가족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되고 받아들이려면 한 1년 정도는 돼야 저희가 좀 안정적이고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1년 정도 기본이. 기본이 예. 1년이라고 예,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수부이식 대상자로 이제 등록이 되려면 또 어떤 절차가 네. 필요한지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식이라는 거의 그 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이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의학적으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돼야 되고 그게 법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부이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단상 다치고 나서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치료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재활 치료도 있고 뭐 다치고 나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요한 수술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다치고 나서 6개월은 지나야지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내원했을 때도 지금 아까 뭐 성형외과로 처음 가기도 하고 정형외과 가기로도 하고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수술팀들이 정형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가 이제 일단은 기본이 돼서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법에서 또 정하는 거가 뭐냐면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 이게 보이는 장기다 보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내 지문이 이 지문이 내 지문이 맞아.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뭐 얼굴 이식을 한다 했을 때 이 얼굴이 내 얼굴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을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또 보는 게 이식에 대해서 어떤 병원은 내과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외과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면역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 만나고 사회사업팀 만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쭉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수부이식 수술과 또 절차 그리고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어떤 또 과정이 필요한지를 다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3부는요. 제도적인 측면, 과정과 또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고고! 아까 이거 해주시더니.